자, 용고 2학년 우리 이제 영어 1 비상 일과 문법. 당연히 이제 주요 문법 두 가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문법이 간접화법이거든. 그래서 간접화법이 뭔지 일단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볼 테니까 자, 너희는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들어봐. 자,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했던 대사를 그대로 따오는 거는 그건 직접 화법이야. 그러니까 따옴표를 이용해서 그대로 따올 수가 있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그래서 내가 뭐 said 말했습니다 to her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해놓고 진짜 했던 말을 그대로 I love you 요런 대사를 했어. 내가 I love you 사랑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따옴표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직접 화법인데 그러니까 이걸 간접 화법으로 고친다라는 거는 따옴표를 없애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따옴표 없애면 이제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라고 이제 그녀에게 말을 했다 이거겠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하면 일단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의 종류를 좀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I love you 요거는 그냥 평서문이다, 그치? 주어 동사 이렇게 해서 마침표로 끝나는 평서문이야. 그러니까 이런 평서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이 의문문일 수도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의문문인 경우도 사실은 우리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너 어디 사니? 너는 누구니? 그러니까 누구, 어디, 언제, 뭐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의문사가 들어가는 의문문도 있고 아니면 그냥 Are you busy? 너 바쁘니? 뭐 Do you like coffee? 커피 좋아하니? 그러니까 방금 이런 의문문들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구별해서 할 것이고 아니면은 뭐 명령문 같은 것도 있겠지. 뭐 집에 가라, 뭐 내한테 좀 와라. 그러니까 이런 명령문인 경우. 그러니까 그렇게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이 평서문인지 의문문인지 명령문인지에 따라서 이제 방법이 조금 달라질 거야. 그 중에 미리 얘기하면 우리는 그 중에서도 따옴표 안에 의문문인데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너 바쁘냐? 이런 거. 너 커피 좋아하니? 같은. 그러니까 그런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그걸 간접화법으로 고치는 거. 그게 이제 일과의 첫 번째 문법이다. 그거를 알고 갈 거고. 참고로 여기 있는 그냥 I love you. 그러면 요 문장 한번 간접화법으로 고쳐볼게. 자, 나는 누구에게 말하다라고 say to가 돼 있으면 요거는 tell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tell이라는 동사가 간접 목적어, 그러니까 누구에게 뭐를 말하다 라는 그 수요 동사로 쓰일 수 있는 말하다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에게가 있을 때는 얘를 tell로 바꿔. 시제 과거니까. 그래서 I told her. 내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에게는 간목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저 따옴표 안의 내용 저게 직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녀에게 요 내용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바꿀 거고 지금은 평서문이라서 요거는 접속사 대수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쉼표랑 요 따옴표 요게 없어지고 요게 접속사 대시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대시됐고 그다음 따옴표 안에 있는 I는 누굴까요? 이거는 말하는 사람이잖아. 스피커, 화자.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니? 나네요, 나. 그래서 따옴표 안에 있는 I는 화자. 그리고 따옴표 안에 있는 You는 누구냐? 그건 청자, 말 듣는 상대방이니까 청자. 그럼 따옴표 안에 만약에 he가 있으면 그건 그냥 he요. 그러니까 따옴표 안에 있는 3인칭은 그대로 따옴표를 벗고 나올 때도 그대로 3인칭 나오면 되고 1인칭과 2인칭만 너희가 1인칭은 화자, 말하는 사람이고 따옴표 안에 있는 2인칭은 그 말을 듣는 사람, listener, 청자이구나. 자, 그래서 요 I는 화자니까 I. 그 다음 따옴표 안에 있는 동사를 너희가 요렇게 따옴표 바깥으로 빼올 때는 이렇게 봐주면 돼. 지금 따옴표 안에 시제가 현재네. 따옴표 안이 현재면 주절하고 그냥 같은 시제 써주면 돼. 만약에 근데 따옴표 안이 과거면요. 그러면 주절보다 더 이전 시제를 쓰면 돼. 그러니까 지금은 따옴표 안이 현재니까 우리 주절과 같은 주절이 과거 시제네. 그래서 얘도 똑같이 과거 시제. 그 다음 여기 있는 you가 누구라고? 따옴표 안에 있는 you는 말 듣는 사람 청자야. 그래서 you가 아니라 her 이라고 바꿔주면 이게 바로 간접화법. 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간접화법인데 우리가 할 것은 이게 평서문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 의문문. 그러니까 그것도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야.
한번 볼게. 자, 내가 말했습니다인데 이번에는 다운 표현이 의문문인데 의문사 없어. 얘들아,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그럼 시작을 뭘로 할까? 동사, 주어,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 그치? 물어보는 의문문의 가장 기본은 동사, 주어인데 이때 동사 자리에는 비동사 Are you?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아니면 동사가 일반 동사면 너희가 do you? 이렇게 그지? 뭐 did you? 두 동사로 묻든지 혹은 조동사가 들어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can you? 이렇게 묻겠지. will you? 이렇게 묻겠지. 그러니까 그 세 가지 경우야. 됐어? 비동사, 두 동사, 조동사. 쉬운 걸로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물어보자. Do you like me? 야, 너는 나를 좋아하냐? 내가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대. 자, 요거를 그러면 간접화법으로 고쳐볼 건데 일단 요거는 물어보는 문장이라서 told가 아니라 이때는 물어보다라는 ask로 바꿔줘야지. 됐어? 시제 과거니까 asked 요렇게. I asked her. 그러면 ask도 역시 사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접 목적어 쓰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로 바로 요 다운표 안에 있는 요 내용을 직목으로 뒤에다 써줄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 아까 평서문은 우리가 접속사 that으로 연결했거든. 이건 that 쓰면 안 되지. that절은 그냥 사실이잖아. that절이라는 사실. 이건 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인지 아닌지를 물어봤어요 해야 돼서 이때는 접속사 if나 whether 써. 요게 포인트야. 그래서 첫 번째로 너희가 기억할 거 다운표 안에 있는 직접 화법의 내용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일 때는 if나 whether 이라는 접속사로 연결을 하자. 자, 그래서 얘네들이 없어지면서 이게 if 또는 whether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 아까 평서문은 that이었는데. 자, 그 다음 우리 이런 거를 또 왜 간접 의문문이라고 너희 배운 적이 있어. 간접 의문문은 어순이 포인트인데 의문사 있을 때는 의, 주, 동. 기억나지? 얘는 의문사가 없으니까 if, 주, 동이야. 또는 whether, 주, 동이야. 그러니까 동사, 주어였던 어순이 주어, 동사가 돼야 돼. 간접 의문문에서는 if 주동 또는 의 주동이다. 자, 그래서 if나 whether 접속사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를 써야 되는데 여기 주어가 you야. 너희 그렇다고 여기다가 you 쓸 거 아니지? 아까 얘기했었다. 다운표 안에 있는 you는 누구라고요? 청자요. 말 듣는 사람.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이러면은 말 듣는 사람은 her이잖아. 아, 근데 지금 주어잖아. 그러니까 주격이니까 너희는 뭐라고 써야 돼? she라고 써줘야지.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다운표 안에 있는 you는 말을 듣는 사람이라서 다운표 벗을 때는 she로 나왔어. 그 다음 그러면은 접속사 적었고요. 그 다음 주어 적었으니까 이제 동사를 적을 차례야. 너희가 이거 두 개 자리 바꿀 거야? 아니지. 우리가 비동사나 조동사가 만약에 여기 쓰였더라면 are you거나 can you였으면 우리가 자리를 그래 바로 바꾸면 되지만 두 동사를 썼다는 건 주어 뒤에 있는 일반 동사 얘가 진짜 본 동사.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간접 의문문으로 고칠 때는 do는 안 써요. 앞쪽에 있는 do나 does나 did 이걸 쓰는 게 아니다. 그치? 오히려 이 주어 뒤에 있는 본 동사인 얘를 여기다 쓸 거야. 근데 또 주의할 점 있지. 아까 쌤이 다운표 안에 이 동사의 시제를 보라 그랬어. 물론 의문문이니까 얘를 봐줘야지. 시제 보려면 did you가 아니라 do you 즉 현재 시제네. 다운표 안이 현재면은 우리 어떻게 다운표 벗자 그랬어? 주절하고 같은 시제로 나오자 그랬어. 그러니까 주절을 쓱 봤더니 주절이 지금 과거네. 그럼 저기다 맞춰주자. 그래서 like도 똑같이 과거 시제로 liked 했지. 자, 그럼 이제 마무리. 그 뒤에 목적어 me는 누구냐? 다운표 안에 있는 me는 다운표 안에 있는 I는 화자라 그랬어. 화자가 나네. 그러니까 나를 쓸 거고 목적격이니까 요렇게 목적격으로. 그래서 I asked her 내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If she liked me 그러니까 그녀가 나를 좋아하는지 어떤지를. 그러니까 여기 있는 if나 whether는 만약이 아니잖아. 그치? 요 if는 인지 아닌지. 그리고 다운표 안에 있는 부사들도 이렇게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게 있거든. 예를 들어서 다운표 안에서 오늘이라고 표현을 했어. 근데 다운표를 벗을 때는 오늘이 아니지 그날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있고
있다라는 거를 일단 알고요. 자, 요것도 화면 봐봐. 자, 간접 화법. 인용보, 즉 따옴표 안에 있는 대사를 따옴표 밖으로 빼오는 거였고, 특히 우리는 지금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요거를 이제 간접 화법으로 고쳤기 때문에 이때는 접속사 인지 아닌지라는 뜻의 whether 또는 if를 이용합니다. 그랬어. 자, 여기 나와 있어. 그녀가 asked me, 나에게 물었대. 뭘 물었어? if나 whether 요 내용을 물어봤지. 그러니까 물론 요거 ask가 사형식 동사로 쓰여서 나에게라는 간접 목적어, 그리고 whether 절이 직접 목적어야. 자, 내용은 이런 거네. 그러니까 내가 가입을 할 건지 어떨 건지. 디베이트 클럽이니까 토론 동아리다, 그지? 그러니까 내가 토론 동아리에 가입을 할 건지 어떨 건지를 그녀가 나한테 물었어요. 이거 따옴표 안에 있는 대사를 쌤이 직접 써볼까? 그녀가 나한테 직접 했던 대사는 이거 아니겠어? Will you join 무슨 클럽? 아, 요렇게 물었을 거야. 그치? 야, 너 가입할 거냐? 라고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던 그 대사는 요거였을 거야. 자, 그럼 우리 요 따옴표 안에 있는 요 문장을 그럼 간접화법으로 고친다고 생각해봐. 일단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니까 whether이나 if를 쓰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주어인 you가 누구라고요? 따옴표 안에 있는 you는 청자, listener. 그러니까 여기서 ask 뒤에 있는 나요, 나. 그래서 여기 있는 you가 I가 됐어. 그 다음 if 주동 해서 동사를 쓸 건데 여기는 조동사 있는데요. 그러면 조동사는 써야지. 근데 너희가 will 그대로 will이라고 쓸 거야? 잠깐, 따옴표 안에서 will이었으면 따옴표 바깥으로 나올 때는 주절 시제 봐줘라 그랬어. 주절이 ask 때 과거인데요. 그러니까 will도 과거형인 뭐로? would로 바꿔서 이렇게 써준 거지. 그래서 I would join the debate club이 된 거라고. 이해했어? 할 수 있겠냐 요거? 하나 더 볼까? 자, my mother asked me. 나의 엄마가 나에게 물으셨어요. 뭘 물어봤어? Whether I was feeling better that day. 그러니까 그날 내 기분이 좀 더 나아졌는지 어떤지를 엄마가 나한테 물어보셨대. 이것도 그러면 거꾸로 따옴표 안에 직접 엄마가 나한테 물을 때는 뭐라고 물었을까? 지민아, 뭐라고 물었게? 엄마가. 이번엔 do you 아닐걸? 왜냐면 여기 너희 비동사 보여. 그러니까 아마도 엄마가 직접 물어볼 때는 요렇게 물었겠지. Are you feeling better? 하고 that day가 아니라 물을 때는 today 요렇게 묻지 않으셨겠니? 너 오늘 기분 좀 더 괜찮니? 이렇게 물었겠지, 그지? 그러니까 실제 대사는 Are you feeling better today? 이거였어. 그러니까 이걸 간접화법으로 고치니까 의문사 없는 의문문이다. 그래서 whether이나 if 쓰고, 그 다음 주동 쓸 건데 주어인 you는 역시 청자니까 여기서는 me네, 말 들은 사람이. 그래서 I가 됐고, 그 다음 are이라는 요 비동사, 이거 따옴표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따옴표 안에서 are이라는 현재 시제니까 따옴표 벗을 때는 요 주절하고 같은 시제. 과거네. 그래서 요 are 하는 게 was가 됐어. 주어가 I니까 were 쓸 순 없잖아. 그래서 was가 되고 나머지 feeling better 썼고, 그리고 말할 때는 오늘이지만 따옴표 벗을 때는 엄마가 물어봤던 그날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그 today가 that day로 바뀌었어. 요런 식이야. 자, 요것도 화면 봐봐. He said to me. 그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현재 완료 시제로 Have you eaten breakfast? 야, 너 아침 먹었냐? 이렇게 물어봤대. 자, 그러면 said to는 한 단어 asked로 바뀌었어. 물어보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asked야. 자, 그 다음에 me를 간접 목적으로 쓰고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을 if나 whether 절로 바꿀 거. 그래서 if나 whether 했고요. 따옴표 안에 있는 I는 청자, 따옴표 안에 있는 you는 청자, listener. 그러니까 지금은 me, 나네, 나. 그래서 이게 I가 됐고, 그 다음 따옴표 안에서는 지금 현재 완료 have pp를 썼어. 그럼 따옴표 바깥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하자? 주절 시제 봐줘야지. 주절이 과거인데요. 그러니까 요 현재 완료도 과거 완료가 됐어. 아니면 이게 have you eaten이 아니라 요렇게
Did you eat라고 과거 시제로 물었어도 똑같아 얘들아. 따옴표 안이 과거면 따옴표 바깥으로 나올 때는 주절보다 더 이전 시제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주절이 과거니까 과거보다 더 이전 시제, 그게 바로 대과거, 과거 완료, had pp잖아. 그래서 이게 had eaten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침밥을 먹었는지 어땠는지를 그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요렇게 이제 간접 화법이 됐어. 그래서 순서 뭐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보자.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는 say to를 ask로 고치기. 묻다라는 사형식 동사. 그래서 주절의 전달 동사 say to는 ask로 고치고요. say 또는 say to를 ask로 고치고. 그 다음 주절에 요 콤마랑 따옴표 요게 없어지면서 대신 접속사 if나 whether 그 자리에 if나 whether 콤마랑 따옴표를 삭제를 하고 if 또는 whether 요 접속사를 쓰고 그 뒤에는 주동이라는 어순 요게 포인트야 그지? if 주동 whether 주동. 자 이때 따옴표 안에 있는 I는 누구라고요? 말하는 사람 화자. 따옴표 안에 있는 you는 말을 듣는 사람 청자로 바꾸고 나머지 3인칭들은 그대로야. they는 they지. he라 그러면 그냥 he라고 she라 그러면 she로 뭐 이렇게 빼주면 돼. 이렇게 이제 1인칭 2인칭만 화자 청자 너희가 잘 보고 그걸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동사 쓸 때도 뭐 전달자의 뭐 입장에 맞춰 이러는데 쉽게 생각해. 따옴표 안에 만약에 시제가 현재면 그냥 주절하고 똑같이 나오면 돼. 종속절의 시제 뭐 변화가 없다. 근데 만약에 앞쪽에 얘가 과거형이면 너희가 따옴표 안에서 현재도 과거로 나오고 따옴표 안에 과거는 대과거로 나오고. 그러니까 주절이 과거 시제일 때는 시제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직접 화법의 인용문 동사가 현재일 때는 과거로, 과거일 때는 과거 완료로. 그러니까 현재 완료도 과거 완료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여기 뭐 예문들이 여러 개가 있어. 요거를 한번 보고 우리 또 문제를 풀어볼게. 자, 나의 아빠가 나에게 말씀하셨지. Are you going to study abroad? 너 해외에서 공부할래? 유학갈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said to가 asked가 됐죠. 그 다음 요거 없어지면서 whether이나 if 됐고요. 그 다음 주동할 건데 따옴표 안에 있는 주어가 you래. 그러면 청자니까 나네 또. 그래서 I가 됐고요. 그 다음 이 앞에 are 있잖아. 얘가 뭐가 돼야 돼? 따옴표 안에서 현재. 그럼 따옴표 벗을 때는 주절과 같은 시제로. 그러니까 주절이 과거 시제니까 얘도 과거 시제. 그러니까 I가 주어니까 was. 나머지 going to study abroad는 그대로 쓴 거지. 그래서 whether 주동 간접화법. 얘도 볼게. 역시 said to는 asked가 됐고요. 근데 따옴표 안이 얘는 현재 완료 시제로 have pp로 물었거든. 그러면은 따옴표 벗을 때는 얘가 지금 주절이 과거니까 얘는 과거 완료 시제 had pp. 근데 여기 있는 you가 누구냐? 우리 you는 청자라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네 우리. 그래서 이게 주어 자리로 가야 되니까 we가 됐고요. 동사는 had pp가 됐고요. 그 다음 얘들아 이런 거 사소해 보이지만 따옴표 안에 있는 this는 따옴표를 벗을 때는 that으로 나오면 돼. 따옴표 안에 있는 here 여기라는 말은 따옴표 바깥으로 나올 때는 there 거기라고 바뀌면 돼. 아까 today는 뭐로 바뀌었더라? that day였잖아. this morning 이러면 너희가 that morning으로 고치면 돼. 그러니까 오늘 아침 this morning. 근데 따옴표 벗을 때는 그날 아침 이렇게 말해야 될 거잖아.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 따옴표 안에가 yesterday면 어떻게 될까? 어제. 야, 너 어제 거기 갔었냐? 라고 그게 10년 전 일이야. 얘들아. 그러면 어제라고 표현하면 안 되잖아. 따옴표를 벗을 때는 그 전날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엄마가 그 전날 나보고 거기 갔었냐고 물었다. 이렇게 돼야지. 어제라는 건 그치 말했던 그날의 바로 전날이니까. 그래서 the previous day. 이런 거 좀 알아둘게. 어제라는 yesterday는 좀 이따가 또 써보자. 그 전날이니까 the previous day. 아니면 the day before 이런 표현도 써요. 전날 이런 거.
그럼 반대로 tomorrow는 뭐라 그러면 될까? tomorrow 내일이니까 the next day 이러면 되겠지. 그 말한 그날의 다음 날이잖아.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좀 바뀐다. 오늘이라는 today는 아까 우리 봤지. that day 그날이라고 바뀌고 now는 뭐로 바뀌면 되겠어? 지금 야 너 지금 졸리냐? 지금이라는 말은 그때라는 단어로 바뀌면 되겠네. 선생님이 그때 나보고 졸리냐고 물어봤다. 이렇게. 자, 그래서 now는 then이 되고 여기라는 here 얘는 거기라는 there.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어가 조금씩 바뀔 거야. 이 정도는 알겠지, 그지? 이렇게 해서 자,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요거 1, 2번 같이 한번 해볼까? 자, 확인해보자. 일단 1번, 2번 둘 다 지금 따옴표 안에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다. 그치? do you로 붙든 뭐 can you로 붙든 의문사 없는 의문문이라서 요거 뭐가 돼야 돼? if 또는 whether 이라는 접속사 일단 요게 사라지면서 그치? 요게 if나 whether이 됐고 그 다음 주어. 주어는 you인데요. 따옴표 안에는 you는 누구다? 청자. 지금은 나네. 그래서 I가 됐고 그 다음 동사. 앞에 있는 do 이거 쓰는 거 아니라 그랬어. 일반 동사는 그러니까 understand 얘를 쓸 건데 따옴표 안이 현재 시제네. did you 안 그러고 do you 했으니까. 자, 따옴표 안이 현재 시제면 주절하고 그냥 똑같은 시제. 그래서 그냥 과거 시제로. 그러면 understood 로 바뀌면 되겠죠.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 마무리는 마침표. 이렇게 했어. 자, 2번도 보자 그러면. 자, 2번도 역시 의문사 없는 의문문이니까 여기 있는 콤마랑 따옴표 이게 접속사 if 또는 whether로 바뀌고요. 그 다음 주어는 you인데 역시 you는 청자니까 이번에도 나네. 그래서 I. 그리고 여기는 조동사가 들어있어. can. 그럼 이거는 써줘야지. 근데 지민아 이거 can이라고 쓸 거야? 아니고 뭐라고? could. 그렇지. 따옴표 안에서 현재 시제 can이라고 썼으면 따옴표 바깥으로 나올 때는 주절과 같은 시제. 주절이 과거야. 그래서 can이 could가 되면 돼. 나머지는 똑같이 뭐 요렇게 할 수 있겠죠. 요거다 요거. 그리고 뭐 이런 건 있어. 만약에 내가 said to 뭐 Mr. 김 이렇게 썼어. 내가 미스터 김에게 말했죠. 해놓고 were you 이거 한번 해볼래 너희? were you proud of me? 당신은 내가 자랑스러웠었나요? 뭐 이렇게 내가 물어봤어. 너희 요거 한번 지금 간접화법으로 고쳐봐. 배운 대로 하면 되겠죠. 요거 밑에다 한번 써봐 종이에다가. 같이 확인해 보자 그러면. 자, 일단 요것도 이제 물어본 거라서 said to는 asked로 일단 바뀌고요. 그래서 내가 미스터 김에게 물었죠. 그 다음 요거 우리 접속사 if나 whether로 바뀌어야 되지. 그 다음에 뭘 썼니? 지민아? 우리 따옴표 안에 있는 you는 누구라 그랬냐? 화자야 청자야? 청자야 청자. 아니 머릿속으로 너희가 장면을 생각해봐. 내가 미스터 김에게 당신은 이러면 그 당신이 누군데 그 미스터 김 아니냐? 그치? 그러니까 따옴표 안에 있는 you는 청자 미스터 김이야. 근데 미스터 김이라고 또 쓸 거야? 안 되지. 뭐라고 써야 돼? 그래 요런 것도 좀 해보라고 쌤 일부러 이렇게 낸 거야. 앞에 미스터 김 언급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리 인칭 대명사로 좀 바꿔야지. 그래서 he 그 다음은 따옴표 안이 현재일 때는 따옴표 바깥으로 나올 때 어떻게 하자? 주절과 같은 시제로 나오면 됩니다. 근데 따옴표 안이 과거면 어떡하죠? 주절보다 더 이전 시제로 나오자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봐봐. 지금은 따옴표 안에가 과거 시제인데 당신은 내가 자랑스럽나요가 아니야. 물어볼 당시에 지금 내가 자랑스러우신가요? 이게 아니었어. 예전에 뭔진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당시에 내가 자랑스러웠었나요?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따옴표안이 과거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따옴표 벗을 때는 주절보다 이전 시제. 그러니까 주절이 현재면 우리는 과거를 쓸 건데 주절이 과거인데요. 그럼 과거보다 더 이전은 뭐지? 대과거. 과거 완료. 어떻게 써? 과거 완료는 had pp야. 그래서 이 were이라는 애가 had been 돼야지. 요렇게 돼야지. 그지? 그리고 나서 proud of. 여기는 me는 누구냐? 그래, 따옴표 안에 있는 1인칭은 화자야. 그러니까 지금은 나네. 그래서 미가 돼야지. 이렇게 했니? 안 했어. 예술이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니? 자, 그래서 2페이지 말고 그 다음 3페이지 이제 웜업해서 이렇게 문제들이 쭉 나옵니다. 요거 웜업 빨리 8개 풀어봐. 이거 쉬운 거야. 자, 요거는 되게 쉽게 풀었어야 된다. 왜냐하면 주절이 asked잖아. 물어봤다라고 했기 때문에 접속사는 의주동 아니면 if 주동. 이게 돼야지. 대절이려면은 물어봤다가 아니라 그냥 말했다. 이런 표현이 나왔겠지. 그치? 그래서 물어봤기 때문에 접속사는 if. 그 다음 그녀가 물어봤습니다. asked가 주절이 과거인데 그러면 if나 whether절 안에도 똑같이 과거이거나 혹은 대과거이거나 이게 가능하겠지. 그치? 그 다음 3번. 자, 물었습니다. whether절 안에 똑같은 문제네. 주절이 과거인데요. 그러면은 could. 얘도 과거 시제로 써야지. 자, asked 역시 과거다. 근데 이번에는 시제를 묻는 게 아니라 if나 whether 그리고 주동이잖아. 그래서 it would rain 해야지. 주동. 자, 5번. 역시 asked 물어봤다 이기 때문에 접속사는 if가 맞겠죠. 자, 6번은 이번에는 said다. 말했다. told를 안 쓴 이유는 누구에게가 없어가지고 그럴 때는 그냥 그대로 say는 say로 써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어본 게 아니라 말했다기 때문에 대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접속사 되시겠네. 자, 7번은 다시 또 물어본 내용이라서 if나 whether 절이 돼야 되겠죠. 자, 8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if절을 썼고요. 주절이 과거. 그러니까 if절 안에도 과거 내지는 뭐 대과거 이런 게 올 수 있겠지. 근데 그건 있어 얘들아. 말하다라고 예를 들어 주절이 과거 시제야. 그러면 대절안도 과거 내지 대과거요. 근데 대절안의 내용이 혹시 과학적인 어떤 뭐 불변의 법칙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속담 그런 내용이면 무조건 뭘 써야 된다? 무슨 시제 써야 되게? 물은 100도에서 끓어요. 지구가 둥글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는 무조건 어떤 시제? 현재 시제 써야 돼. 그러니까 주절이 과거인데 그러면 시제 일치에 입각하면 대절도 과거 내지는 대과거 아니요. 불변의 법칙, 진리, 과학적인 사실 이런 거는 무조건 현재. 그리고 하나 더. 주절이 과거형이야 said. 근데 대절 안에 내용이 요 said보다 더 이전 일이면 우리 원래 대과거 쓰지. 근데 그 대절의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일 때 있잖아. 한국 전쟁은 1950년에 발발했습니다. 이런 거. 이거는 그냥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선생님이 어제 하셨거든. 그러니까 said는 어제고 그 전쟁 일어난 건 1950년이고 더 옛날이니까 대과거 아니요. 역사적 사실은 무조건 과거 시제를 쓴대.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우리가 그러니까 시제 일치에 맞게끔 바꿔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grammar exercise 연습 문제 조금 더 있는데 이거 좀 이따 연습 실컷 하시고요. 쌤이 어차피 숙제로 낼 거야. 잠깐만 좀 넘어가서 우리 두 번째 문법도 한 번만 보고 올게. 첫 번째 문법 너희 쭉 넘기면 두 번째 문법 상관접속사 나데이 법비. 이거 쉬운 내용이야. 찾았니? 쉬운 내용이니까 이건 금방 보자. 자, 우리 등위 접속사 and나 or이나 but 같은 거 너희 알고 있지? 상관 접속사는 이제 요런 뭐 and나 or이나 but 들어가서 예를 들어 왜 not A but B, not only A but also B, either A or B 다 들어봤죠? neither A nor B 같은 거 both A and B 그러니까 그걸 상관 접속사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상관 접속사 not A but B 요게 두 번째 문법이래. 엄청 쉬운 거지. 자, not A but B는 이런 뜻이잖아. A가 아니라 B다. A가 아니라 B 이거죠. 그리고 참고로 상관 접속사에서는 A, B가 서로 병렬 구조여야 돼. 그러니까 A가 명사야? 그럼 B도 명사.
A가 동사야? 그럼 B도 동사. A가 형용사? 그럼 B도 형용사. 이런 식인 거야. 자, 그래서 A, B는 서로 같은 형태, 같은 문장 성분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She is not just a friend, but a partner in my life.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A와 B에 들어가는 것이 이 문장에서 보어 역할 하는 자리다. 그치? she라는 주어, is라는 동사 뒤에 보어 오잖아. 그녀는 뭐뭐이다. 그래서 그 보어 역할로 A, B가 이렇게 들어가서 A가 아니라 B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녀는 그저 친구인 것이 아니라 뭐다? 파트너이다. 동반자이다. 내 인생에서.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봐봐라. Not a lot of people, but just one person is here. 아까는 A, B가 보어였는데 이번에는 뭐야? A, B가 주어네, 주어. 그렇기 때문에 not A, but B가 문장에서 맨 앞에 왔고 이때는 주의할 점 있지. 상관 접속사가 지금처럼 주어로 쓰일 때는 너희가 수를 좀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not A, but B가 주어로 쓰였을 때 이때 수를 어디다 맞춘다? B에 맞춘다. 요거 기억하자고요. 그러니까 뭐 보어로 쓰이고 목적어로 쓰이고 그럴 땐 상관이 없지. 근데 not A, but B가 주어로 쓰일 때는 B에다가 동사의 수를 맞춰주자. 그래서 a lot of people 이게 주어가 아니고요. one person 이게 주어라서 이봐 동사를 is 썼잖아. are 쓰지 않고 is 썼다고요. B에 맞추기. 요것만 좀 주의하면 돼. 그러니까 뜻도 알겠고. 그리고 이거 봐. A와 B 자리에는 이렇게 동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동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동사 부정할 때는 그냥 not make가 아니잖아. 그래서 don't make, do not make, 뭐 does not make, did not make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but 뒤에도 역시 동사 원형이 왔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 B 자리에는 뭐 명사뿐 아니라 형용사든 동사든 뭐 심지어 뭐 문장이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 수가 있다. 대신 맞춰줘야 돼. 지금도 그러네. not A, but B에서 요거 A 자리가 to 부정사 그러니까 but 뒤에도 to 부정사 요거 두 개 병렬 구조로 not A, but B에서는 A, B 병렬 구조. 그러니까 참고로 요거 perform 하기 위해서 토크 하기 위해서라는 to 부정사 부사적 용법 으로 쓰인 거거든. 근데 A가 아니라 B니까 perform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토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해야겠지. 그러니까 얘도 봐. not A 그랬는데 A가 by my appearance 그러니까 but 뒤에도 by my potential 이렇게 전치사 구가 왔을 때도 똑같이 병렬 구조로 이렇게 A, B를 맞춰주면 됩니다 하는 거였어. 우리 요거 한번 해볼까? I visited a bank. 내가 은행을 방문했어요. 근데 not to transfer but withdrawing some money. 여기서 틀린 거 있나 본데? 그러니까 transfer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송금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withdraw 하는 게 돈 이렇게 찾는 거 인출하다거든. 그러니까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 은행 방문했어요. 뭐 그 내용인가 봐. 어디가 틀렸는지 딱 보이지? 이거 지금 not A, but B라는 상관 접속사. 그러면 A, B가 서로 동등해야 돼. 그러니까 A가 지금 to 부정사. 그럼 B도 어떻게 돼야 돼? to 부정사가 돼야지. 그래서 withdrawing이 아니라 이 부분을 뭐로 고쳐야 돼? 하기 위해서라고 to withdraw 요거를 요렇게 to 부정사로 고쳐줘야지. 자, 2번도 너희가 틀린 부분 찾아 고쳐볼래? Even though 절이 나오네. Even though the boy won the tennis match, he was not thrilled but disappointed. 그러니까 not A, but B가 여기 나오네. thrilled 했던 것이 아니라 신났던 게 아니라 실망했다. 그러면 A에 해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요 비동사에 대한 보어로 그가 thrilled 감정 느낀 거니까 thrilled라는 pp를 썼어. 그럼 but 뒤에도 실망감 느낀 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뭐라고 써야 돼? disappointed라고 pp꼴을 써야 역시 그래 실망감을 느낀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죠. 자, not A, but B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는 여러 가지 상관 접속사들이 쫙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한 번씩 보고 가자. 어차피 다 아는 것이죠. both A and B는 A와 B 둘 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상관 접속사들은 다 A, B는 동등해야 돼.
both A and B는 A와 B 둘 다라는 뜻. 참고로 이게 주어로 쓰였을 때는 동사는 무조건 복수형 동사를 쓰겠죠. 왜냐하면 둘 다잖아. 이건 무조건 둘이 주어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것들은 다 이게 주어로 쓰였을 때 B에 맞춰줍니다. 그거는 알아둘게.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both A and B 이때만 복수형 동사를 쓰고 나머지는 요 B가 주어야. B에다가 수를 맞출 거야. 요 B가 he면은 우리가 is, has 쓸 거고 B가 they면 우리는 are 쓰고 have 쓰고 이럴 거라고요. 자, either A or B는 A 또는 B,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야. 근데 not only A but also B는 A뿐만 아니라 B도 이걸 as well as로 고칠 때는 B의 자리 봐라. B를 먼저 쓰고 as well as A라고 해야지 이게 바로 A뿐만 아니라 요 뜻이 되기 때문에 요 때는 A, B 자리 바뀌는 거 좀 주의할게. 그리고 neither A nor B 이거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둘 다 아닌 이란 뜻이죠. 그래서 neither A nor B 이렇게 쓰면 이거 자체로 부정문이라서 따로 막 don't, isn't, doesn't 안 써요. 나는 피자도 스파게티도 둘 다 안 좋아해 이렇게 말할 때 I don't like가 아니라 I like 하고 neither pizza nor spaghetti 하면 돼. 그러면 나는 둘 다 안 좋아한다라는 부정문이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일과에서 주요 문법은 요거잖아. not A but B. A가 아니라 B요. 자, 그래서 요런 상관 접속사들이 있다. A, B는 서로 동등해야 된다. A가 명사, 그럼 B도 명사. A가 부사, 그럼 B도 부사. A가 형용사, 그럼 B도 형용사. 이렇게 서로 맞춰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 요 웜업은 빨리빨리 답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답 찾아봐. 8개. 요거는 그냥 짝을 찾는 거라 바로바로 찾을 수 있죠. 자, 1번 봐라. neither A 그러면 nor B야. 얘들은 짝꿍이 정해져 있어. neither A nor B. 자, 그 다음에는 not A 그럼 but B죠. A가 아니라 B. 그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태블릿을 샀다. 이런 뜻이네. 그 다음에는 뒤에가 nor 있어. 그러면은 neither A nor B잖아. 짝꿍은. 앞쪽이 both인데요. 그러면 both A and B죠. A, B 둘 다. 그 다음 여기는 and 보고 너희가 앞쪽 거 찾아야 돼. 그럼 both가 정답이지. neither 썼으면 뒤에는 nor 써야 되잖아. 자, 그 다음에는 either 있다. 그러니까 or 하고 짝꿍 either A or B, A, B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는 파리 아니면 로마 둘 중에 한 곳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런 뜻이야. 자, not only A 그럼 but also B야. as well as를 쓰려면 not only가 없고요. 플레이를 합니다. She plays the piano well. 해놓고 as well as sings beautifully. 이렇게 써야 같은 뜻이다. 자, 그 다음에는 neither. 그러면 짝꿍은 nor이지.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연습 문제 풀 거거든. 그래서 앞쪽에 다시 너희 간접 화법 가서 if 주동 또는 whether 주동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쭉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볼게. 얘들아, 요거 exercise 4 요거는 이제 부사구들 요거는 같이 보자. 아까 쌤이 뭐 today는 that day 되고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지. 4가 아니고 5구나 5. 자, 시간의 부사구를 알맞은 형태로 그랬는데 요거는 같이 한번 보고 갈게. 자, 다운표 안에서 내일이라는 거는 tomorrow니까 말한 그 다음 날이라고 표현을 해서 the next day 요렇게 바뀌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 today는 기억나지? 오늘이라는 거는 그날이라고 that day로 바뀌면 되고요. 그 다음 tonight 이것도 그럼 오늘 밤이라는 tonight도 그날 밤이 돼야 되니까 뭐가 되면 될까? that night라고 표현해. today가 that day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tonight도 that night 그날 밤. 그 다음 이거 봐. 이거는 다음 달에 이랬거든. 그러니까 말한 그 다음 달에 요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다음이라고 해서 두 가지 가능한 게 the next month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the following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이 말이니까 이게 다음의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the following month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now는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운표 안에서의 now는 그때라고 다운표 밖으로는 then 하면 돼.
뭐 그 당시에 뭐 at the time, 뭐 at that time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아. then이라든지 또는 뭐 at the time 같은 요런 표현으로 바뀐다. 그 다음 아까 yesterday 얘기했었는데 기억나니? 그러니까 말했던 그 전날에 라는 표현이잖아. 그래서 쌤 두 개 아까 얘기해줬다. the previous day, 이전, 그 전날, previous day 라든지 또는 the day before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지. 요게 전날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yesterday는 요렇게 다운표 밖으로 나올 때는 요렇게 나오더라. 자, 요거는 적어놓고 계속 문제 풀어볼게 그럼. 우리 요거 exercise 6만 6만 같이 한번 확인해보고 마칠게. 요거 다 풀었지? 요거 6번 그지? 직접 합법에서 간접 합법으로 바꾸시오 하는 거 맞는지 한번 보자. 자 1번 그가 said to는 요거 지금 다운 표현이 물어본 내용이라서 asked로 바뀌어서 he asked me 당연히 if나 whether로 연결을 하고요. 다운 표현에 있는 you는 청자라 그랬으니까 지금은 내가 되겠어. 그래서 I 그 다음 understand 현재 시제다. 그러니까 다운 표현이 현재면 주절과 같은 시제. 그래서 과거 시제 understood. 그리고 this 다운 표현에서의 this는 뭐가 되더라? 다운표 밖으로 나올 때는 대시 돼야 돼. 이 지시라는 표현이 이제 그 지시가 돼야 돼. 그래서 that instruction. 요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썼는지 너희들 확인. 자, 그다음 그 점원이 나한테 물었습니다. The clerk 역시 asked me. 그다음 if나 whether 접속사. 근데 have you paid라고 다운 표현이 현재 완료 시제야. 근데 주절이 과거네. 그러니까 다운 표현에는 현재 완료도 과거 완료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지? 역시 주어인 you는 청자 내가 되고요. 그래서 I 시제는 과거 완료니까 had paid the fee 요렇게. 자 3번도 보자. 나의 이모가 asked me 나에게 물었습니다. 자 if나 whether 하고 근데 your exam 그랬거든. 소유격은 또 처음 나왔네. 너의 시험이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는 당연히 다운 표현에 있는 2인칭은 청자니까 또 내가 돼. 그래서 너의 시험이 아니라 나의 시험으로 너희는 my exam으로 고치고 그 다음 여기 있는 will 얘가 다운표 밖으로 나올 때는 주절이 과거니까 will도 과거형인 would로 바뀌어야지. 그래서 my exam would begin 요렇게. 나의 시험이 9시에 시작하는지 어떨 건지를 이모가 물어봤다. 4번도 확인해봐. 자 나의 사촌이 my cousin asked me 역시 또 나에게 물었어. 자 너의 컴퓨터가 그랬는데 일단 뭐 if나 whether 쓰고요. 주어인 너의 컴퓨터 다운 표현에 있는 너는 청자 지금 또 나니까 그러면 나의 컴퓨터로 my computer. 자 그리고 조동사 can이 있어가지고 이걸 써줘야 돼. 근데 다운표 안에 can 근데 다운표 바깥으로 나올 때는 주절과 같은 과거 시제. 그래서 could로 바뀌고 run. 이 프로그램 했으니까 너희 요 this도 뭐로 바꿔야 돼? that 프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된다. 요게 정답이죠. 자 마지막 5번도 한번 확인해보자. 나의 코치가 물어봤네. 그래서 my coach 물어보다 asked.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 to 누구누구가 없어가지고 ask 뒤에도 간접 목적어는 없어. 안 적어도 돼. 그리고 그냥 ask의 목적어로 if나 whether 절 해서 적을 거야. 그러니까 그 팀 이건 당연히 그 팀 그대로 써야지. 그지? 그리고 조동사 will. 그럼 얘는 would. 그리고 practice. 마무리로 오늘 오후라는 this afternoon 요거는 그러면 그날 오후가 돼야 되니까 this를 that으로 바꿔서 that afternoon 하면 그날 오후가 되는 거야. 요렇게. 확인했어? 혹시 틀린 거 있거나 하면은 고치고 요렇게 할 수 있어야 돼.